you. Yeah, you look 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역풍당당 에필라 칙칙. 상담계 황규영 묻지마 간디입니다. 황규영이 누구예요? 황규영 몰라요. 황규영 90년대 가수. 90년대 가수 저 황규영. 초등학교 때 사람 어떻게 알아요? 이 황규영 노래가 이게 딱 이 바람을 핀 배우자를 둔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가져야 될 그 마인드인 것 같아가지고. 아, 마인드. 가사가 어떤데요? 그 제목이 나는 문제 없어라는 노래 알아요? 나는 문제가 없어.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그게 황규영 노래예요? 네. 그 노래는 많이 들어봤지. 사랑해주던 많은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있어. 아니 지금 아무리 이런 고통이고 배우자가 바람 펴가지고 아주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과 이 길을 가고 있어. 나는 역풍당당과 함께 네. 가고 있어. 여풍당당 함께 가고 있고. 네. 그리고 모든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 국가와 법과 모든 제도와 그 선한 사람들과 네. 또는 하나님 또는 부처님 이 모든 신들은 다 아내분 편이다. 아. 오로지 바람핀 그 두 사람들만 볼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다. 네네. 그래서 혼자라고 외롭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문제 없어. 네. 이 세상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무너지지 말란 얘기예요. 완전 우리 주제곡이네. 주제곡. 앞으로 이거 할 때 그냥 우리 시그널 바꿔버릴까? 따란 따라란 이거 주제곡으로 그냥. 그래야 되겠네요. 네. 안 돼. 안 되지? 그리고 또 우리 맞아. 시그널 우리 닦는 시그널- 체가. 맞아. 우리 신호 좋아. 그러니까 황규영, 김광진 아니야. 김광진.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이거 아니야. 맞아. 그 우울하잖아. 이별 노래 듣지 말아요. 이걸 노래 듣지 마. 네. 이렇게 우리 헤어져야 하는 걸. 뭐 이런 거 하지 마. 나는 문제 없어. 무너지지 않을 거야. 네. 오케이. 네, 그렇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배우자 바람은 80%는 잡을 수 있다. 80%밖에 못 잡아요? 80%는 확률 무지하게 높은 거지. 대부분 지금 거의 0%라니까 지금 다른 솔루션 지금 수많은 여러 가지 상담 센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명상 자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스님들 말씀 듣고 있으면 네. 0%야. 근데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 머리가 엄청 막 아파 지금. 이 새끼는 20%인 것 같은데 못 잡을 20%인데 아니야. 생각해가지고 머리가 막 아파. 다 어지간하면 다 80%에 들어갑니다. 진짜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원래 조금 이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바람 피기 전에 네. 바람 피기 전 그 여자 또는 그 남자 그 상간자가 생기기 전 그 전에 한 2, 3년 전에도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지금처럼 이랬냐. 맨날 이렇게 이혼불사에 미쳐가지고 막 헷가닥 해가지고 자꾸 꼬투리 잡고 지적질하고 그 전부터 쭉 그랬으면은 그러면서 이혼불사 했으면은 그게 20%예요. 안 돼. 그거는 그 상간자와 무관하게 원래 둘이 안 맞았던 거니까. 하지만 대부분이 80% 이상은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 80% 이상은 예전에 별 문제가 없었어. 그냥 그렇고 물론 연어 부부처럼 싸우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서로 뭐 냉정기도 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갔지만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단 얘기지. 지금 저렇게 하듯이 저렇게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 저런 행태를 안 보였는데 옛날에는 적어도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80%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바람이 나면 그때부터 지적질하기 시작하고 꼬투리 잡기 시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나기 전에 모습이 원래 모습인데 바람이 나서 상간자한테 순간 헷가닥 하니까 옛날 모습을 잃어버리고 급성 중독되듯이 마약, 도박, 알코올 이런 데 중독되듯이 중독된 것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간자를 쳐내고 결국은 이별하게만 만들면 돌아온다. 아무리 발광해도 막 그냥 별의별 소리 다 하지. 걔랑 끝내도 너랑도 안 산다. 걔랑 관계없이 너랑 나랑의 문제다. 몇 가지 레퍼토리 있어. 너 스스로 솔직해져봐라. 우리 관계가 어땠는지. 우린 옛날에 끝났지 않니? 이제 와서 왜 이래? 옛날에 뭐 잘해놓고 왜 끝나? 자기 혼자 끝났대. 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바람 나가지고 하는 그 언행이 있어요. 옛날 적반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 적반삼질이요? 적반하장이 아니라 적반삼질. 세 가지 질. 무슨 질이야? 지적질. 그리고 꼬투리질. 아니, 바람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꾸가 안 맞는 건 안 해. 아, 세 글자. 우리 세 글자면 꼭 세 글자로 가야 되는 거야.
지적질. 모르겠는데. 지적질. 예. 막 꼬투리 잡아 지적하고 네가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소소한 거 다 지적일 때. 네. 그리고 두 번째 폐악질. 폐악질. 온갖 진짜 던지고 때려 부수고. 짐승의 탈을 쓴 행동은 다 해. 짐승의 탈을 쓴 게 아니지 양의 탈을 쓴 게 짐승의 그걸 이상한 걸 잡으셔. 뭐 문자가 뜯지 폐악질 욕하고 뭐 꼬투리 잡기 꼬투리 잡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욕하고 뭐 그쪽 막 처갓집 욕하고 이 폐악질을 그렇게 부려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야 순악질. 순악질 여사. 순악질 여사 언제적 80년대 김미연 순악질 여사 기억나요? 그래 유머 1번지 네. 순악질 여사. 그 뭐지? 아싸. 뭐 있는데? 있어, 하여튼 있어. 행국이 나오고, 강아지 행국이 나오는 거야. 근데 순악질. 엄매 기사라, 엄매 기주고, 이거지. 맞아. 엄매 기사라, 갑자기 생각나. 네네. 이게 적반삼질이에요. 폐악질, 지적질, 순악질. 이걸 한단 말이에요. 순악질은 뭔데요? 순악질. 그냥 붙인 거 아니에요? 그냥 붙인 거야. 세 개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거 또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악질이야, 악질. 악질로 가. 악질. 그런 모든 것들이 순악질이다, 이거야. 그치. 순악질. 순악질 여사가 그 악질. 그 생활비 끊고, 집 나가고. 그러니까. 애 졸업식, 애 생일도 안 나타나고. 그렇죠. 그런 게 다 악질일 그게 다 악질이야. 거죠. 그게 순악질이네. 그게 순악질이야. 네. 그래서 이제 상간녀한테 상간남이나 상간녀한테 미쳐서 하는 행동이라고 그게. 네네. 바람난 배우자가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미쳐가지고 나오는 그 이상 행동이라고. 근데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 80%는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던 분이야. 아니 80%가 뭐야? 사실상 100%야. 솔직히 말하면 거의 90% 그쵸? 이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소수는 아내분도 예전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고 뭐 그게 아내분- 원래 안 맞고 그렇지, 원래 그렇지. 개새끼니까 그렇지. 이런 때는 아내분들이 가끔은 그렇죠. 아우 잘됐다 이 새끼가 바람을 펴줬네 드디어 이혼할 수 그렇죠. 있다 아싸리 그런 경우가 사실 조금 돼요. 아니 네. 1, 20% 이런 게 있죠. 1, 네네. 20% 이제 아니 불가능한 경우. 원래부터 끊임없이 이혼 요구했거나 네. 그 상간자가 생기기 전부터 끊임없이 지적질, 폐악질, 순악질을 끊임없이 한 거야. 그 그런 게 전부터. 있어. 뭐 도박하고 그런 뭐 경우가- 주식해서 집 날리고 뭐 사기 쳐가지고 도망갔다가 몇 년 만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가서 산 그러니까. 사이에 여자가 있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소수인데 그런 경우가 사실 이혼하는 그런 것도 경우. 괜찮아. 네. 그런 게 굉장히 희박해. 또는 저기지 이제 뭐 장기간 별거 들어갔다든지. 네네. 장기간 별거. 또는 장기간 별거지 뭐 주말 부부 이거 아니야. 기러기 이거 아니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네네. 가족의 어떤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서 한 게 별거, 진짜 별거 들어가는 거.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지.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근데 주말 부부도 막 자꾸 별거로 포장한단 말이야. 남편이 맞아요. 바람이 나면 야, 맞아요. 우리 별거 들어간 거잖아. 아니 주말 부부인데 무슨 별거야. 그래놓고 파탄 났다고 주장하면서 그거 가지고 막 이혼 소송 걸려고 그러고 막 이런다니까. 근데 그런 주장은 잘 먹히지가 않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지. 생활비 줬었고 그러니까. 뭐 집안 행사나 그러니까. 명절이나 애들 관련된 일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계속 교류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거가 아니죠. 그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러기나 주말 부부는 아니란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그냥 원래부터 그랬던 거 수습 불가능했던 예전부터 끊임없이 이혼 요구하고 이러다가 뭐 상간자가 나타난 경우는 그거는 안 돼. 근데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어. 10%도 안 돼요. 네네. 나머지 8, 90%는 바람이 나서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지적질하고 옛날에 캐캐 묵은 뭐 잘못한 거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어쩌니 니가도 옛날에 뭐 저기 뭐 무슨 남자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어. 대학교 때 첫사랑을 가지고 아직도 끄집어내. 아니 결혼하기 전에 첫사랑 가지고 너 아니 그분이 저하고 대면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보내는 그걸 문자 보내주는데 정말 제가 이건 참 옮기긴 그렇지만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어쨌든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있어. 네네네. 옛날 걸 무슨 컴플렉스가 있나 봐. 그쵸. 옛날 너 대학교 때 아무 개놈 아직도 생각하냐? 근데 그 놈이랑 그때 좋았냐? 그게 언제 그분 나이가 지금 60인데. 그런 인간들이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 게 그 결혼 전에 아내분이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그러니까. 쫓아다니다가 결혼하고 맞아, 그런 그런 컴플렉스가 경우. 있어가지고 맞아. 그 결혼 전에 걔랑도 잤지. 그걸 평생 가지고 그 아내분이 미인대 출신이었어. 미인대. 지금은 좀 많이 연로하시지만 네. 지금은 거의 한 60대 정도인데. 옛날 미인이 도미인이죠. 그러니까 여기 대면 상담 많이 하러 오세요. 근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 끄집어낸다고 옛날 거 캐캐 묵은 거 가지고 네. 아니라고 그거는
그거는 바람나서 그러는 거예요. 바람나서. 네. 그러니까 그거 잘 구별하셔야 된다고. 잘 구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람나서 지적질하고 막 난리치고 막 발광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급성 중독된 상태에서 그런 거라고. 급성 중독.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상간자한테 빠져서.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보라고. 아내가 싫어서, 가정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빠져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자신을 되돌아보고 뭐 내가 예전에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니까 뭐 그래 내가 한번 노력하면 뭐 되겠지. 그래서 그 잘못한 걸 스스로 또 정신무장해가지고 또 잘해보려고 막 노력하고 온갖 안간힘을 써서 해. 근데 안 되거든. 네. 그래도 계속 바람펴. 결국 그게 거짓이었단 얘기예요. 네네. 그냥 끄집어낸 거야. 자기 스스로 도취돼가지고. 네네. 그거.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포인트란 얘기예요. 네. 중독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포인트지. 이 사람이 지적질하고 뭐 잘하고 막 이런 거 가지고 거기에 막 경도돼가지고 막 그거를 억지로 노력하고 안 된다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이걸 내가 이 바람을 잡아나가자.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지. 강제로 막 잡아내가지고 막 상간자 치고 상간자 소송 걸고 박살내고 하면 이제 남편이 그때 이제 발광의 본질이 딱 드러난다고. 네. 본색이 딱 드러나요. 아주 막 발광하는 그런 멘트 있잖아. 막, 야, 내가 걔를 건드리면 그래.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하면 뭐 정 떨어진다는 둥. 그래. 내가 이래서 네가 싫다는 둥. 소송을 왜 하냐는 둥. 걔한테 소송하면 걔가 가만히 있겠냐는 둥. 걔가 또 움직이면 나도 직장 못 다닌다는 둥. 우리 뭘로 먹고 살 거냐는 둥. 뭐 빨리 취하라는 둥. 뭐 지긋지긋하다는 둥. 뭐 애들하고 잘 살라는 둥. 뭐 산에 가서 자연인이 되겠다는 둥. 하나님 곁으로 아이고, 가겠다는 둥. 내가 100개도 할 수 있어? 100개도. 너무 많아. 힘들어 오지. 네. 이거 뭐 어디 너무한 거 아니잖아. 지금 지금 칙칙님 얼굴 보면서 하고 있잖아. 그쵸.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하도 13년 동안 하도 수많은 발광을 보니까 네. 이 발광의 본질을 정확히 알자는 얘기예요. 발광의 본질이 원래부터 예전부터 그 바람나기 전부터 막 발광하고 난리치고 계속 이혼은 요구했다. 그런 10% 그런 확률이었다 그러면 진짜 맞아. 그게 진짜 아내가 싫고 가정이 싫어서 그런 거야. 근데 90% 이상은 바람 나서 지적질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발광하는 것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진짜 그렇게 싫은가 보다. 나한테 막 욕하고 하니까. 우리 애들도 싫고 나도 싫고 가정이 다 싫은가 보다. 네. 이게 아니에요. 본질이. 이제 변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게 아니야. 아니지. 네. 상간자한테 미쳐서 상간자랑 헤어지게 생긴 위기가 생기니까 상간자 네. 사이에 소송 걸고 박살내고 하니까 상간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거의 위기감으로 그러는 거라고. 네네. 그러니까 가정이 싫고 아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상간녀와 또는 상간남과 헤어질까봐 그러는 거라고. 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하죠. 우리 애가 뭐 맛있는 거 막 먹어. 뭐 한 2살, 3살짜리를. 네네. 막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엄마가 그걸 순간 딱 뺏어. 그럼 막 울잖아. 네. 울면서 엄마 막 이런 거 엄마한테 막 행패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떼쓰는 거. 뒹굴면서 떼쓰겠죠. 울고. 그러면서 팀전에 엄마 미워 그러면 엄마 막 때리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게 얘가 내가 싫어서 그게 아니잖아. 아니죠. 그거 뺏겨서 그런 거거든. 네. 근데 표현이 엄마 싫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엄마 미워. 네. 진짜 미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그쵸. 강아지가 뭐 먹어. 네. 확 빼서 순간. 순간 손을 막 물려고 이렇게 한번 아무리 충성스러운 강아지는 순간은 네. 주인을 못 알아봐서가 아니거든. 주인이 싫어서가 아니야. 네. 순간 뺏기니까 그냥 흥분한 거야 그냥. 바람난 사람 전두엽이 마비된다 그러잖아. 바람나면 네. 뇌신경학적으로 전두 피질, 전두엽이 망가져요. 네.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런 게 다 망가져. 그런 거를 관장하는 어떤 네. 올바른 판단 내리고 계획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전두엽이 망가져가지고 중독자와 똑같은 행태를 보면서 퇴행이 된단 말이에요. 네. 어린애 같은 애가 된다고. 그래서 개나 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개나 애. 개나 애야. 마음이 딱 맞네요. 바람난 남편은 개나 애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개나 애가 짖는 거 가지고, 우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는 거거든. 그쵸. 저러다 말겠지. 야이년아, 그러고 뭐 심지어 뭐 온갖 폐악질, 순악질, 야이년아, 내가 그렇다고 내가 너랑 살 것 같아. 얘 지긋지긋. 그래, 한번 소송해봐. 내가 김현장을 김현장 여기 왜 나오냐고. 김현장. 막말하는 김현장이야. 네. 야, 내가, 걔가 뭐, 얼마나 무서운 애인지 알아. 상간녀가 그래도 무섭대. 걔 뭐 저기, 뭐 큰아버지, 누가 또 옛날 법주의, 한나를 건너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 어딨어. 그쵸. 아유, 정말. 그러면 어쩔 거야. 정말 한심스러워가지고 내가 네. 개나 애라고 생각하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때는 해석을 요거 개나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개새끼가 개짓하는구나. 그렇죠. 개새끼가 개소리 그리고 하는구나 하고 그냥 그렇죠, 넘기셔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남편이
그 하는 그런 행동에 의미 두지 말고 네. 요거는 바람 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지적질, 폐악질, 순악질 이 적반 삼질을 하는 거니까 네. 무조건 열심히 상간자 치면서 끌어내는데 주력하다 보면 네. 90%, 80% 이상이지 사실 90%는 해결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뭐 돌발 퀴즈 없습니까? 돌발 질문. 예, 돌발. 왜 맞바람 피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맞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가 바람 피운 거를 알았을 때 보통 어떤가요? 막 분노하나요? 바람 피운 거는 또, 아니, 사람들처럼? 그거는, 그 칙칙님이 더 잘하죠. 칙칙님이 더 잘 알겠죠. 칙칙님이. 저요? 아닌가? 모르는데요? 칙칙님이 더 경험했는데. 아니,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그 심리를 알지. 일단은, 아무리 뭐 평소에 그냥 대면대면 했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위기를 느끼죠. 일단 위기의식이 발동하는 거지. 그래서 분노도 느끼나요? 순간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고, 순간 이제 분노도 났다가 집착도 생겼다. 그래서 이상성욕도 생기고 그래. 그래서 이상성욕 생겨가지고 막 남편이랑 뭐 부부관계를 굉장히 안 했던 분들도 순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것도 순간 자꾸 막 달겨들고 자꾸 하려고 시도한다고 아내분이 남편 그럼 순간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순간적 감정으로 나오는 거야. 이 사람 가치가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가치는 더 떨어진 거지. 가치는 더 더러워진 거야 사실은. 아내분 가치는 그대로고. 그쵸. 근데 아내분이 착시 현상이 이렇게 본인 가치가 떨어진 거고 자꾸 지적질하니까 상대방 가치가 높아 보이는 거야. 잃어버릴 뻔하니까. 근데 남편은 높이 입는 순간 착시 현상 거래.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상성욕이 들어간다고. 자꾸 붙잡고 물고 빨고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도 뺀질뺀질한 남편은 응해주면서 계속 바람피고 네네. 뻔뻔한 남편은 절로 가라고 그러고 밀쳐내면 계속 바람피고 어쨌든 계속 바람펴. 막 이래요.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떤 이제 극소수 이게 많지는 않아. 이게 맞바람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남편과 이제 막 티격태격 하는 중에 맞바람 피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은 원래부터 좀 끼가 좀 있는 것도 있는 거고요. 뭐 그 순간에 욱하더라도 끼 자체가 아예 전혀 없으면 맞바람 피지가 없는 거지. 평소에 좀 약간 남성 편력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참고 산 거지. 애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칙칙님처럼 이렇게 참고 사는 거. 젊었을 때 좀 남성 편력이 있었지만 참고 살았던 분들이 꼭 그때 맞바람 첫사랑을 끄집어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지. 근데 이제 또 검증 안 된 사람들은 또 불안하니까 어디 뭐 나이트 가서 막 만나고 이런 애들은 불안하니까 이제 검증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꼭 옛날 전남친 이렇게 결혼진 구남친한테 연락을 먼저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심지어. 그럼 또 남자들의 속성상 또 옛날 여자하고 또 만나자면 또 마다하지 않고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도 유부남이면서도. 누가 그러던데. 한 번 잔 여자는 영원히 자기 여자래.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어떤 경우는 뭐 이런 사람도 있지. 나이트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나이트 다녀서 뭐 가리지 않고 뭐 나이가 많던 뭐 어떤 너 지금 할아버지도 만나 그래. 뭐 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면 어떠노? 돈만 많으면 되지. 막 이러면서 만나. 그리고 또 저기 후배 어디 누구 또 아는 사람 또 뭐 후배 남자도 건드리기도 하고 술자리를 하고 또 뭐 하고. 그래서 아주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이런 경우도 있지. 뭐 이건 좀 표현하기 그런데 뭐 생리 중인데도 막 남자 보러 하라고 강요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생리 중인데 자기가 생리하는데 하라고 강요를 한다고요? 네 들었다는 기가 뭐 이런 경우도 있어. 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네네. 근데 몇 달에 건너 들은 얘기요. 그런 경우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도 이제 그분이 이제 멘붕이라서 그랬겠지. 멘붕이라서 가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상 행동이 많아요. 이게 이제 왜냐면 남편 바람 때문에 너무 이제 멘탈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이상 행동이 일어나는 거지. 뭐 가끔 이렇게 무리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든지, 뭐 나이트를 전전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상 성욕이 남편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딴 남자한테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네,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혼하기도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에 억울하게 살았다면서 뭐 나이트도 다니고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근데 이혼하고 나서 해야 돼. 위험하지. 그쵸? 왜냐면 그럼 쌤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혼을 왜냐면 아내분이 이제 이혼을 안 하려고 이제 버텨야 되는데 심지어 이혼 소송 들어도 기각시킬 수 있거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러고 돌아다녔다가 그 증거를 다 잡혔네? 그럼 이제 쌤쌤이 되는 거야. 아내도 유책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 이혼 당한다니까.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죠. 맞바람은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자기가 속이 시원하겠어요. 뭐 그렇다고 뭐 좋은 지금 남편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뭐 세상을 살 수가 있겠어요.
아니, 자기 그것도- 서구적인 행동이고 나이트 남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것도 극복하는 하나의 하나의 적인데, 그럴 수 이제, 있죠. 네. 왜냐면 자기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건 하지 말아야지. 이제 상대방을 유부남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가급적 이제 이혼남이나 총각을 만나고. 네. 만에 하나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감당이 돼야 된다고. 왜냐면 엔조이성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후회를 거의 해요. 누구든지. 그쵸. 엔조이성은 네. 후회를 하게 돼 있어. 네. 상대방을 또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 그 남자를. 어떻게 보면 남자가 그 도구야. 네. 도구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정말 후회가 안 할 그런 마인드의 소유자여야 되고, 정말 나는 괜찮아. 네. 늘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아니면은 아예 사귀어버린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혼하기 전에 사귀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똑같이 이제 불륜이 네.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 이혼하고 나서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짧게 마치시죠. 이 얘기는. 네. 할 일이 많지만, 네. 나중에. 네, 우리 옆풍당당 바람치유센터 카페로 들어오셔서 그 간디님의 칼럼도 읽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